자, 계속해서 점유권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 내용들은 공부하면 될 것이고, 매년 한두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죠. 출제가 되는데, 여기 봤더니 작년에는 점유권 얘기가 문제가 안 나왔나 봐요. 책에 보니까. 근데 안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취득시효라든지 이런 것들로 연결이 돼서 다 문제가 되긴 하죠. 그냥 근데 점유권 이렇게 딱 써가지고 낸 건 없었다 이 말인 거지. 맞았죠? 자, 점유. 그러면 우리 일단 물권에서 물권에는 점유권과 본권이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 네. 근데 점유는 뭐냐면 사실상 지배를 점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그냥 갖고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갖고 있으면 점유가 있는 것이고 점유권이 있다라고 한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도둑도 갖고 있으면 뭐가 있어? 점유권이 있어. 근데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아니 도둑놈이 무슨 권리가 있어?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도둑은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예쁘죠? 안 예쁜데 점유권이 있다고 하는 게 꼭 걔가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그 사람한테 점유권이 있다고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있다고 해준 거야. 특별한 게 아니야. 아셨죠? 그런데 본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정당화를 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봐보세요.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물건을 X를 훔쳐갔어. 훔쳐간 걸 절취라고 그래요. 절도. 네, 절도해서 가져갔어. 근데 봐보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갑은 본권이 있지만 점유권은 갖고 있지 않죠. 근데 을은 본권이 없죠. 근데 점유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갑은 을한테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소유물 반환 청구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한다고 개념을 잡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본권이 없으니까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잖아요. 도둑이 갖고 있는 게 정당화가 되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건 정당화가 되죠. 점유권도 있고 본권도 있으니까. 훔쳐온 건 아니겠죠. 볼펜을 집에서. 아니 아들 거 훔쳐. 내 아이가 어쨌거나 그렇다.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점유권이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여기 봐보세요. 을이 갖고 있는데 병이 또 훔쳐갔대. 기는 도둑이에 나는 도둑이 있었대.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은 점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뭐가 인정이 돼?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인정돼 이 말인 거죠.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점유자에게 인정해 주는 권리인데, 그게 점유 침탈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무슨 도둑놈이 또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한대? 지들끼리, 도둑놈들끼리. 근데 을이 점유물 반환 청구할 때 이거 내가 훔친 건데 얘가 또 훔쳐갔어요 이렇게 말을 할까요? 내 건데 내가 갖고 있던 건데 그냥 훔쳐갔어요 이렇게 말할까요? 자기가 훔쳤다고 말 안 하겠죠? 근데 훔쳤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훔친 것이라고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훔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지금 이걸 도둑이라고 전제를 해주니까 무슨 도둑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다가 봐보세요. 여기다가 도둑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도둑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이런 뜻이다. 네. 근데 요거 한번 봐보자고요.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자는 누구로 봐야 될까? 건물 소유자라고 봐야 돼. 요거 그림이 잘 안 보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갑의 토지인데 을이 무단 건축을 했어. 그리고 여기다가 병한테 세를 줬대. 이런 전제예요. 그런데 이게 무단 건축을 했네?
그랬을 때 갑이 을을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한다 그랬죠? 갑이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건물 철거 청구.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로서 이걸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대지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대지 내놔. 근데 대지 인도 청구가 반환 청구잖아요.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요거는 소유자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라고?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거라고. 그런데 실제로 병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을 우리 일반 그냥 잘 공부 안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냥 이것만 물어보면 병이 점유하고 있다고 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병은 임차인인데 이거 갑한테 소송을 당하고 있으면 될 일이냐고, 반환 청구 당하고 있으면 될 일이냐고. 그래서 병을 점유자라고 하지 않고 누구를? 을을 점유자라고 하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법은 단순히 그냥 딱 보고 사실관계 이러니까 이런 거야. 이거보다는 어떤 게 맞아? 이걸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생각을 해보고 대지인도 청구를 을한테 하는 게 맞겠잖아요. 그러려면 이 사람이 뭐 해야 돼? 점유자여야 되잖아요. 점유자이려면 이 사람이 거기 안 살아도 건물 주인을 점유자로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된 거지. 됐죠? 그런 뜻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건물 소유권이 양도되면 그 부지에 대한 점유도 상실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건물 주인이 바뀌었어. 그러면 그 부지, 대지에 대한 점유자도 바뀌었어. 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 시 임야, 대지를 인도해줬다. 이전 등기할 때 인도해줬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좀 숲이죠. 임야가 있어. 있는데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이전 등기를 해줬대.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임야 같은 경우 그냥 나대지로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언제 인도해줬다고 봐야 되지? 거기에 무슨 자물통이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 같으면 이사 들어간 날이 있잖아요. 그때 인도해줬을 거 아니야. 이사 들어간 날 인도해준 거잖아. 예를 들면 등기는 1월 10일 날 했는데 이사는 2월 10일 들어갔어. 그럼 2월 10일 날 인도해준 거지. 근데 이런 임야 같은 경우는 무슨 여기 무슨 자물통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언제 넘겨준 거야? 여기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전 등기 해줄 때 갑이 을한테 넘겨줬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그때 인도해 준 것으로 하자. 근데 만약에 그게 건물이 보존 등기가 됐어. 근데 보존 등기는 별도의 문제인 거지. 보존 등기하고는 상관없고 이전 등기에서만 그래. 이전 등기에서만. 네. 보존 등기는 실제로 언제 그 사람이 점유를 이전 받았는지를 봐야지 되는 거지.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점유의 관념화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원래 점유는 갖고 있는 사람, 그걸 갖고 있는 걸 사실상 지배라고 표현을 한다고. 갖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는 거야. 근데 어떤 경우는 갖고 있어도 점유자가 아니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 갖고 있어도 점유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원래 개념하고 다르죠. 갖고 있어야 점유자인데 어떤 사람은 갖고 있어도 점유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안 갖고 있어도 점유자래. 왜 그렇다고요? 그렇게 봐야 되니까 그렇다니까. 그렇게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개념을 만든 거야. 본래 점유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걸 점유의 관념화라고 한다고. 그래서 봐보시면 원래 봐보세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자인 거지. 근데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 점유자가 아니라 점유 보조자라고 보는 게 있고 안 갖고 있는데 점유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간접 점유, 상속인의 점유. 상속인의 점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면 어젯밤 9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는 순간 권리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유권, 점유권 다 내려놨죠. 근데 소유권은 뭐 상속하면 그냥 자식한테 넘어가는 게 맞네. 근데 점유는 갖고 있어야 사실상 지배를 해야 점유권이 인정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애들이 다 외국에 살아. 한 애는 미국, 뭐 캐나다, 러시아, 영국, 중국 이렇게 살아. 애들이 되게 많네. 국내에 있는 애들이 없어. 그러면 그 집은 누가 점유를 하는 거지? 근데 같이 살면 점유권이 자식한테 간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누구 딴 사람한테 줄 사람이 없죠. 아직 입국을 안 했어도 그 자식들이 점유권을 가져라고 해줘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점유의 관념화가 인정된다. 좀 옛날 개념으로 보자면 옛날에 이제 장남이 주로 이제 부모님을 모셨잖아요. 그냥 장남이 옛날엔 다 가져갔으니까 그런 문제도 별로 없지만 요즘 개념으로 치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만약에 같이 사는 자식이 있지만 그 집에 같이 산다고 하면 그 자식이 점유를 하겠지만 다른 자식들도 공동 점유를 한다고 봐야 되겠지. 근데 다른 자식들은 다 외지에 살아. 뭐 서울 살고 뭐 인천 살고 뭐 대전 살고 다 따로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같이 점유한다고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관념화가 된다 하는 것이다. 자, 거기서 점유 보조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점유 보조자는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보면 될까요? 점유 보조자. 회사 직원, 가사 도우미, 알바생, 회사에 기계가 있는데 사장님이 기계를 사놨어. 근데 그 기계를 돌리는 사람이 직원이에요. 직원이 돌리고 있어. 직원이 쥐고 있죠. 본래대로 하면 직원은 뭐라고 봐야 돼? 점유자라고 봐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점유자라고 안 보고 보조자라고 한다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닌 거지. 또 봐보세요. 가사 도우미가 청소기를 들고 있어. 돌리고 있어. 근데 그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가사 도우미가 있는데 가사 도우미는 점유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점유 보조자로 봐야 되겠다고.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야 되니까 그렇다니까? 안 그러면 이상해. 그걸 한번 봐볼게요. 일단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편의점이 있는데 편의점주가 있고 거기 알바생이 있어. 알바생이 지금 지금 편의점을 주인은 지금 자라갖고 알바생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알바생이 점유하고 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알바생은 점유자가 아니고 점유 보조자, 편의점주가 점유자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이제 봐보세요. 갑이 사장인데 점유자가 되고 을이 그 기계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그런데 을을 점유자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 점유 보조자라고 한다고. 근데 왜 그렇다고요? 그래야 되니까 그렇다니까. 만약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여러 가지 경우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장이 을이 그 기계로 작업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랬더니 야 그러면 그거 저 병한테 넘겨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사장님이 와서 그 기계를 뺏어가 버렸어. 내가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뺏어가 버리면 도둑이 뺏어가 버려. 훔쳐가 버려. 그러면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직원이 사장님을 상대로 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리 뺏어갔을지라도 좀 다른 방법을 썼어야 되는데 뺏어갔을지라도 반환 청구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점유자로 보면 안 되는 거지. 또 한 가지 더. 만약에 그 X 기계라고 보자고요. 근데 그 기계를 렌트해서 사장님이 렌트해서 직원이 돌리고 있어. 근데 그 렌트 기간이 끝났어.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자가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유물 반환 청구를 누구를 상대로 한다고? 점유자를 상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직원이 갖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한대.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직원이 문제야. 사장님한테 하는 게 맞지. 아셨죠? 그럴 필요가 있네. 이해됐죠? 네. 제가 그래서 여기 이 지점에서 그런 얘기 좀 많이 하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좀 잘 동의를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해야죠. 해야지 맞죠? 왜? 그래야 되니까. 그렇지. 해야 되니까 하는데 뭘 그걸 따져. 그게 당위야, 당위. 법은 당위라고. 그래야 되면 그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측 통행해야 돼요? 지금 좌측 통행해야 돼요? 우리 사람들이? 우측 통행해야지 되죠? 옛날에는 좌측 통행했거든요. 지금 우측 통행하라고 그랬죠? 왜? 법으로 그렇게 정했잖아. 그럼 그렇게 해야지. 아셨죠? 여기서도 그래야 되니까 그런 거야.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 점유 보조자가 된다고 할 거냐?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데, 봐보세요. 이제 일단 직원은 점유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점유 보조권 행사하면 안 되지. 게다가 뭐도 안 돼? 물권도 청구권의 상대방도 안 돼. 그런데 자력구제권이 인정된다라고 한다. 여러분, 자력구제권이 뭐냐면, 자력구제권이 뭔 것 같아요? 뭐 설명해주고 얘기할게요. 자력구제권, 자력으로 자기 권리를 구제하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도둑이 들었을 때의 문제예요. 도둑이 들었어. 도둑이 들면 어떻게 돼요? 막아야 되겠죠. 방위. 근데 그 도둑이 갖고 튀어. 가서 뺏어와야 되겠죠. 탈환. 근데 원래 우리 민법에서, 우리 이제 법에서는, 뭔가 내 권리가 침해되고 있을 때 국가 구제가 원칙이에요. 가서 우리 완력으로 막 뺏어오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나라에 있다 말을 해야 돼.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가서 막 힘으로 뺏어오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도둑 들었을 때도 생각해 보자고요. 나라한테 말을 해야지. 근데 도둑을 나라가 잡아줘야 안 잡아줘요? 못 잡아주지. 그러니까 그때는 네가 스스로 해.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걸 점유자에게 인정해 주는 건데, 직원이 만약에 난 점유자 아니니까 도둑 들어도 난 상관없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근데 가만히 있으면, 직원은 가만히 있으면 잘려. 이 자력구제권은 뭐냐면, 이제 회사에 도둑이 들었어. 그러면 내가 한 대 맞을지라도 막아야지. 갖고 튀어. 숨이 차지만 쫓아가서 뺏어 와야지. 이게 자력구제권은 직원을 위한 권리가 아니고 사장님한테 충성하는 권리야. 한 대 맞을지라도 숨이 차도 가서 뺏어와야 돼. 그래서 이 권리는 권리라고 이름 붙여져 있긴 하지만 이 권리는 좀 슬프다. 한 대 맞을지라도 행사해야 되니까. 나 점유자 아니니까 나만 때리지 말고 알아서 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장님한테 이런 권리가 인정되는 거지.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이걸 점유 보조 관계라고 한다. 근데 점유 보조 관계는 명령 복종 관계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이거 봐보세요.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직원이 일을 하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사도우미가 일을 하잖아요. 편의점주가 시키는 대로 우리 알바생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어. 유효하지 않아도 이런 게 인정된다라고 한다. 그다음에 간접점유 한번 봐보자고요. 간접점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다고 보자고요. X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쓰고 있잖아요. 임차인이 쓰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는 거 맞네.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인, 임대인도 임차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점유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간접점유자. 근데 왜 갖고 있지도 않은데 그 사람을 점유권 인정해 줄까요? 갖고 있지도 않은데.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야 되니까 그렇다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봐보세요. 저 X가 자전거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도둑이 훔쳐갔어. 그러면 이 직접 점유자가, 그러니까 임차인이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주인이 이 도둑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 사람한테 점유권이 없다고 하면 너 잠깐 기다려. 내가 얘 데리고 올 테니까.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주지. 그러니까 주인한테도 점유권이 있다고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렇다고. 그래서 이 간접점이자 이 사람한테 점유권이 있다고 해준다. 또 한편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또 보시면 만약에 저 X가 A 거야.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있었어. 그런데 갑이 빌려서 또 빌려준 거지. 이걸 이제 전대차라고 하는데 세를 받으면 그것도 임대차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렌트 기간이 끝났네? 그러면 소유자가 여기다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내 거니까 내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빌려준 갑한테도 야 빨리 받아서 돌려줘 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반환 청구를 하려면 이 사람이 뭐 해야 된다고? 점유자여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안 갖고 있어도 점유자라고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접 점유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준다. 됐죠? 그래서 점유보호초권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또 물권적 청구권이 상대방이 되게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인정해준다. 그런데 간접 점유자가 도둑을 만날 일은 없지. 자력부재권 인정되잖아. 이렇게 된다. 자, 그런데 이런 간접 점유가 인정되는 관계가 뭐냐? 이걸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한다. 아까는 점유 보조 관계, 여기는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하는데 점유 매개 관계는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매개로 이 말인 거죠. 임대차 계약을 매개로 직접 점유, 간접 점유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점유 매개 관계의 특징은 뭐냐면 반환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임대차가 끝나면 주인이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네, 반환 청구권. 그리고 이게 그 점유 매개 관계가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어. 무효여도 상관없어. 무효여도 반환 청구권이 있잖아요. 내 거는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는 그 반환 청구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아까 여기 A. 그러면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가 두 사람이 되는 거야. 이 사람도 갑도 간접 점유자, A도 간접 점유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점유의 태양 나오는데 그 전에 이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202페이지. 여기서는 2번에 점유권 동그라미, 본권 동그라미. 점유권과 본권이 있구나. 그리고 세 번째 줄 도둑 동그라미, 점유권 동그라미. 본권 세모. 도둑은 점유권이 있지만 본권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사실상 지배가 남아 있는데 동그라미 2번에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등기 동그라미, 인도 동그라미. 인도를 받아서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그때 등기는 이전 등기를 말하는 거죠. 네 번째 줄 보존 등기 세목. 보존 등기까지 그렇게 보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3번에 건물 소유자 동그라미, 토지 점유 동그라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점유의 관념화가 남아 있는데 페이지를 바꿔서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 세목.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야. 195조가 있는데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타인의 지시 동그라미. 그러니까 사장님의 지시로, 주인의 지시로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 동그라미, 점유자 동그라미. 갖고 있는 사람은 점유자가 아니고 제목에 써놨네. 점유보조자가 되는 거야. 직원, 알바생, 가사도우미는 점유자가 아니고 뭐가 된다고? 점유보조자가 된다고. 그런데 그 점유보조자가 되려면 2번의 요건에서 동그라미 2번 점유주의 지시 동그라미, 점유보조관계 동그라미.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반드시 유효 세모,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효과에 가시면 3번의 1번
점유권 세모,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을 갖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점유보호청구권 세모. 점유보호청구권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점유보호청구권이라고 한다고. 우리 본권에서 물청이 있죠. 그 다음에 점유권에서도 물청이 있죠. 근데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점유보호청구권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점유보호청구권 세모죠. 그리고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상대방 세모. 상대방도 안 돼. 직원한테 반환 청구하면 안 되지. 그러나 2번 자력구제권 동그라미. 자력구제권은 인정해줘. 숨이 차도 한 대 맞을지라도 도둑한테 지켜야지. 뺏어와야지. 그래서 슬픈 권리가 된다. 그 다음에 2번에 간접점유. 간접점유는 194조. 지상권 동그라미, 전세권 동그라미, 임대차 동그라미.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기타,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한 자는 간접 동그라미, 점유권 동그라미.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주인들은 간접 점유권이 있어 이 말이에요. 페이지를 바꿔서 동그라미 2번 점유 매개 관계의 존재. 점유 매개 관계 동그라미. 근데 점유 매개 관계는 A번 두 번째 줄 반환 청구권 동그라미. 반환 청구권을 전제한 거죠. 그리고 B번에 중첩적 동그라미.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어. 그리고 C번에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다. 반드시 유효 세모. 그리고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 동그라미, 점유보호청구권 동그라미, 상대방 동그라미. 그러나 자력구제권 세모. 그 다음에 그간까지 잠깐 보시면 만약에 간접점유에서 도둑이 훔쳐갔어. 근데 주인이 도둑을 만나면 그 반환 청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차적으로 직접 점유자에게 동그라미. 직접 점유자 임차인한테 돌려줘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임차인이 직접 점유자가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치 않아. 그때는 자기에게 동그라미. 자기에게 밑에다가 2차적 이렇게 써둡니다.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 넘어가시면 상속인의 점유에서 193조.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상속인 동그라미. 그 개자를 제가 뺀 게 아니에요. 법조문에 그렇게 써져 있어.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써야지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뺀 게 아니라고. 자, 점의 태양 보겠습니다. 점의 모습.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보는 게 자주점유, 타주점유라는 게 있다. 여러분, 자주점유는 뭐고 타주점유는 뭘까요? 둘 다 점유하고 있는 거 맞아. 점유하고 있는 거든. 점유. 근데 하나는 자주점유, 하나는 타주점유. 이렇게 하는 거네. 어떤 게 자주점유고 어떤 게 타주점유일까요? 요렇게 읽으면 돼요. 자주점유는 자기가 주인으로서 점유를 하는 거야. 주인으로서 점유를 하니까 주인의식이 있겠죠. 그걸 이제 나중에 법전에는 소유의 의사 이렇게 써놨다.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 주인의식 있는 거. 타주점유는 뭐예요? 점유는 내가 하고 있는데 남이 주인인 거죠. 타인이 주인이야. 근데 소유의 의사를 갖지 않은 점유. 남이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의식이 없죠. 타주점유 이렇게 된다. 근데 점유에는 이렇게 자주점유, 타주점유가 있는데
우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사는 점유가 다주점이다. 특히 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점유자의 책임. 취득시효고 점유자의 책임 요건 보는데 무주물 선점은 우리가 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무주물 선점이 뭘 것 같아요? 무주물 선점? 낚시하는 거, 사냥하는 거.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낚시해서 잡아 올렸어.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잡아 올리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선점하면 내 것이 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집에 있는 헌책이나 박스 같은 거 밖에다 버리면 그 순간 내 거 아니죠. 소유권 포기가 있었잖아요. 누구한테 포기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야. 소유권 포기는 뭐라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근데 그거를 리어카 끌고 가던 그 할머니가 주워 올렸어. 그러면 무중을 선점이 되는 거죠. 그게 누구 거야, 그러면? 그 할머니 것이 되는 거죠. 내가 그 할머니한테 드렸으면 증여지만 그분한테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하는 것을 무주물 선점이라고 한다고. 주인 없는 물건에 대해서 선점하는 게 인정돼. 참고로 무주물 선점은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해 준다. 부동산은 인정해 주지 않아. 우리 왜 그 유명한 TV 프로그램 그 자연인 있죠. 만약에 사람들이 안 산다고 주인 없는 땅이라고 가서 뒷발 꽂고 자연인으로 생활해. 그렇다고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라고. 무주물 선점은 안 된다고. 네. 참고로 법에는 이렇게 써놨다. 무주의 부동산은 다 국유로 한다라고 써놨다. 무주의 부동산은 다 뭐라고요? 국유야, 국유. 자, 타주점이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다. 근데 자주점인지 여부의 판단이 나와 있는데 이거 자주점인지 타주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것은 권원의 성질에 의해서 판단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권원은 뭐냐면 권리 취득 원인을 말해. 원인을 봐보면 알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 매수인, 수증자, 도둑. 여기 도둑도 도둑이 이런 거잖아요. 내 거 해야지 하면서 훔쳐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주점이야. 그런데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이 사람들은 지금 뭐요? 남의 걸 빌려 쓰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없지. 타주점이지. 근데 그거를 이렇게 또 시험문제로 낸다. 점유 매개 관계 직접 점유자. 우리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점유 매개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직접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타주점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자 있는데 분묘기지권자는 요게 이제 우리 분묘기지권을 공부하면 되는데 이게 남의 땅에 우리 조상의 묘가 있는 경우예요. 근데 그러면 분묘기지권을 갖게 되는데 그 땅의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을 빌려 쓰는 개념인 거죠.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분묘기지권자는 그 땅을 자주점유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지. 그 다음에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 이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예를 들면 3남매가 있는데 막내가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아직 결혼하기 전이라서 살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네? 그런데 막내 내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살고 있어. 그렇지만 다른 형제들이 그 막내한테 그 집을 준 건 아니야. 근데 공동상속 재산은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공유관계가 된다. 나누기 전까지, 분할하기 전까지는 공유다.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상속분은 n분의 1이죠. 그러니까 3분의 1은 걔 거 맞아. 나머지 근데 3분의 2는 걔 게 아니죠. 그러면 다른 형제들 걸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3분의 2만큼은 타주점유가 되는 거지. 됐죠? 요거를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남의 것도 20년간 점유를 하게 되면 시효 취득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소유권 취득 시효를 하려면 자주점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20년 동안 살아도 3분의 2만큼은 자주점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시효 취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명의수탁자가 있는데 명의수탁자는 뭐냐면
우리 이제 민사특별법에서 공부를 할 건데 내 건데 그걸 내 명의로 갖고 있는 게 좀 어려운 사정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맡겨주는 거예요. 그런 걸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맡긴 사람을 신탁자, 맡고 있는 사람을 수탁자. 근데 그걸 점유까지 맡겨놨어. 그래도 그 사람은 자주점유가 아니다. 남의 걸 맡아두고 있는 거잖아요. 타주점유가 되는 거지. 그래서 명의신탁으로 등기를 해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그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게 자주점유로 인정이 돼버리면 사실 10년만 지나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돼버려. 근데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지. 자주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 두시고 매수인의 점유. 매수인은 아까 자주점유라 그랬죠. 자주점유가 되는 게 맞아. 원칙적으로 그래. 근데 매매계약이 무효일지라도 착오로 인접 토지 일부를 점유했을지라도 자주점유야. 근데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문제가 돼요. 임야가 있는데 우리 요즘은 좀 덜하긴 하지만 옛날엔 묘자리도 많이 봤잖아요. 명당자리에 묘를 써야 또 자식들이 그 후손들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된다 그래가지고 직관을 불러다가 땅을 샀어. 임야를 샀어.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묘를 여기다 이장을 했네요. 이장을 해서 20년도 지났는데 옆집에서 나중에 측량을 하더니 야 이거 잘못돼서 그런 거고 요만큼 우리 땅이야 내놔 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측량을 해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냥 이렇게 길이 나 있어도 이게 자기 땅인 줄 알고 살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묘까지 써서 이렇게 20년이 지났어. 그러면 뭘 주장할 수 있다?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주점유를 해서 내가 산 땅인 줄 알고 산 땅인 줄 알고 남의 땅인 줄 모르고 점유를 한 거죠. 그랬을 때는데 매매계약이 무효여도 상관없어. 이렇게 된다. 그런데 타주점유가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그러냐? 여기서 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걸 알면서 법령의 무효임을 알면서 다시 착오는 뭐라고요? 모르고 했으면 자주점유야. 근데 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죠. 근데 알면서 했어. 타주점유야. 매매 계약이 무효야.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근데 알면서 했어. 그럼 타주점유라고. 또 한 가지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했을 때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면 알았지. 예를 들면 내가 산 땅이 100평인데 내가 산 건 100평이에요. 근데 실제로 가서 봤더니 150평이 있어. 그러면 내가 산 땅이 그냥 너무 크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알지. 알고 점유를 한 거야. 그때는 타주점유가 된다. 땅을 살 때가 되면 평수도 잘 보여. 이렇게 이 정도는 몇 평. 각이 나오죠. 집 보면 몇 평인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당연히 알지. 그래서 이건 알았기 때문에 타주점유다 이 말이에요. 자, 모르고 했으면 자주, 알고 했으면 타주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자주점의 추정과 번복 문제가 있는데 자주점의 추정 이건 뭐냐면 권원이 분명치 않을 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긴 한데 어떤 경로로 어떤 경위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일단 어떻게 해준다? 자주점유인 것으로 추정을 해준다고. 아까 매수인으로 점유를 했어. 자주점유가 인정되잖아요. 임차인으로 점유를 했어. 타주점유잖아요. 그렇게 될 건데 얘가 갖고 있긴 한데 뭐 때문에 갖고 있는 거야?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준다고요? 자주점유로 추정을 해준다고. 됐죠? 그런데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점유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타주점유라는 걸 입증해야지 되는 거지. 증명해야 돼. 그런데 그럼 상대방은 뭘 증명하면 되느냐? 그게 소유의 의사가 없는 권원이라는 거.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거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 야,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네가 점유하는 건데 뭔 소리야? 이렇게 되면 이제 추정이 깨지는 거지.
악의 무단 점유인 것이 증명이 됐어. 악의 무단 점유는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여기에 옆에 국유지가 있고 갑이 살고 있는데 자기 땅이 너무 좁아. 근데 여기 철조망이 쳐져 있었는데 이 철조망을 걷어내고 요만큼 국유지를 점유해가지고 거기를 마당으로 쓰고 창고까지 막 지었어. 근데 자기 땅이 아닌 걸 잘 알면서 무단 점유를 한 거죠. 그러면 뭐라고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고. 번복된다는 것이다. 됐죠? 그런데 이건까지 봐보자고요. 점유자와 소유자 간의 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점유자가 패소한 것을 전제로 한번 봐보자고요. 갑이 점유자고 을이 소유자인데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이 사람은,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이 되고 있죠. 그런데 점유자가 매매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했는데 그 소송에서 점유자가 졌어. 그랬을 때 이 자주점유 추정이 깨져서 타주점유로 바뀔 것이냐, 번복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타주점유로 바뀌느냐.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 다시 또 이런 사건이 있는데 점유자가 증여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했어. 다른 사건이에요. 근데 그 소송에서 점유자가 졌다니까요. 증여가 아니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어쨌거나 점유자는 자주점유 추정이 되고 있었는데 그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제 법을 모르고 이제 이걸 들으면 뭔 소리야, 소송에서 졌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소송을 좀 이해하실 게 있는데 이 매매에 관한 소송에서 졌다 그러면 단지 그냥 매매가 없었다 이것만 확정이 된 거예요. 증여가 없었다 이것만 확정이 된 거지 너 타주점이야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 소송의 원리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들이 지금 교도소에 가 있잖아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착한 사람인가?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안 걸렸을 뿐이야. 안 걸렸을 뿐이라고. 또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인가? 아니죠. 그 죄만큼만 나쁜 거야. 죄만큼만. 아니 꼭 그 왜 흉악범 뭐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나중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꼭 그렇게 얘기하죠. 평범한 직장인이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 봐보세요. 그냥 인사도 잘하고 동네에서 인사도 잘하고 다닌다니까.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은 원래 그 사람 뭘 알았겠어요? 아주 착한 사람으로 알았지. 근데 걔가 사람을 죽였다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 죽인 것만 나쁜 거지. 아니 그 사람이 애 아빠라고 생각해보면 애한테는 좋은 아빠라니까? 근데 사람 죽인 것만 나쁜 거라고. 다른 것까지 다 매도하면 안 된다고. 밖에 있는 사람이 다 착한 사람은 아니라니까? 자, 다시 매매만 놓고 싸웠어. 근데 매매가 아니다라고만 인정이 됐다니까? 근데 우리 자주점유가 되는 게 꼭 매매만 있어야 되나? 증여받아서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번복될 게 아니라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게 있다. 소유자가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한 거야. 근데 그 소송에 점유자가 패소한 거지. 여기서 점유자가 자주점유 추정이 되고 있었는데 이때는 번복이 돼버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타주점유로 바뀌어버려. 이렇게. 왜 그럴까? 이 경우는 봐보세요. 을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했는데 그 소송에서 점유자가 졌네. 근데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이 소유자면 이 사람은 소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바뀌어.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타주점유로 변경된다는 것인 거죠. 또 한 가지 우리 이제 뒤에서 공부할 건데
점유자가 그 점유자가 선의점유자일지라도 그게 우리 소재기시부터는 악의점유자로 바뀌어버려. 악의점유자로 바뀐다. 이제 써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유자가 매매 또는 증여 등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했으나 그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 말을 바꾸면 점유자가 패소했을 때 그때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될 게 아니다. 타주점유로 바뀌는 게 아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봐보세요. 주어가 점유자가 이렇게 나와. 그럼 바뀌지 않는다고. 그런데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 등이 말소 청구를 했어. 그런데 그 소송에서 점유자가 진 거야. 그러면 의리 소유자면 갑은 소유자가 아닌 거지. 그래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뭐로 바뀌어버려? 타주점유로 바뀌어버려. 그리고 선의점유자라도 그 소송에서 지면 소재기시부터 그 사람은 악의점유자로 바뀌어버려. 이렇게 된다. 됐죠? 자, 전환 문제가 있는데 전환. 여기서는 자주가 타주로. 근데 봐보세요. 매도인의 점유. 원래는 소유자였었는데 팔고 아직도 점유하고 있어. 그럼 소유자가 아니잖아 이제. 타주점유로 바뀌는 거지. 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 그랬을 때 종전 소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바뀌는 거지. 이제는 내 집이 아니잖아요. 타주가 자주로 바뀔 수도 있죠. 근데 이럴 때는 이게 새로운 권원이 있어야 돼. 근데 매매는 새로운 권원이 되지만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아니야.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면 돼.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나 대장에 등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게 아니야. 요거를 봐보면, 예를 들면 봐보세요. 갑이 임대인인데 을이 임차인이야. X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을이 점유라고 있네. 임차인은 타주점유인 거죠. 그런데 을이 돌아가시고 병이 상속인이 된 거야. X를 상속한 거지. 근데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안 된다고. 원래 사건은 할아버지 쪽부터 이 임차인으로서 살고 있던 집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아버지 통해서 손자까지 간 거지. 근데 손자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쪽부터 살았으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당연히 내 집이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상속 가지고는 팔자가 안 바뀌어.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안 된다고. 새로운 권원이 자기가 자주점유가 되려면 갑한테 사야지, 매매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상속은 그 부모님의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죠. 부모님의 유전자가 임차인이야. 그럼 뭐가 된다고요? 그 자식도 임차인인 거지. 이해됐죠? 아이씨,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는 이제 내 집인 줄 알았어. 가지고는 자주점유로 바뀌는 게 아니라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래서 상속인이 자주점유로 변경되려면 매매로 사거나 아니면 갑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 병이 갑한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고. 물론 갑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그냥 보존등기만 하거나 대장에 등재한 것만 가지고는 혼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게 아니야.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선의점유, 악의점유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아까 우리 자주점유, 타주점유를 공부했고, 책 체크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먼저 드릴게요. 둘 다 점유하는 건 똑같아. 근데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선의는 모르는 거고 악의는 아는 거잖아요. 근데 뭘 모르고 뭘 아느냐고. 근데 요거다. 본권이 없는데 본권이 없음을 모르고 하면 선의점유, 알고 하면 악의점유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어떤 건지 모르겠어. 그럼 선의 점유로 추정을 해줘. 아까 자주 점유로 추정해줬죠. 선의 점유로 추정해준다 하는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선의 점유자일지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는 언제부터?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바뀌어버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구별시릭 요 얘기들은 이제 우리가 민법을 쭉 공부하다 보면 알게 돼요. 지금은 외우시려고 하면 힘드니까 두고 한 가지 더 점유에는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가 있어. 둘 다 점유는 똑같죠. 하나는 하자가 있고 하나는 없고. 근데 일단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책, 볼펜, 노트, 가방, 핸드폰, 방석 갖고 있는데 갖고 있으니까 점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점유가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빨리 말하세요. 하자가 없죠? 대부분 하자가 없겠지. 근데 일단 개념 한번 잡아보면 우리 점유에는 자주 점유가 있고 반대로 뭐가 있는 거예요? 타주 점유가 있는 거지. 하자 없는 점유, 하자 있는 점유. 평온 반대가 폭력이야. 이건 이해가 되죠? 폭력이 있으면 평온하지 않잖아요. 공연 반대가 은비야. 이건 이제 처음 들어보는 얘기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 법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우리 공연이 뭘까요? 공연. 여기서 공연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여러분 뉴스에서 공연음란죄 들어봤죠? 안 들어보셨구나. 법 공부를 해야지 알 건데, 음란행위를 남들이 알게 하는 게 죄야. 음란행위를 지 방에서 혼자서 했어. 그건 죄가 아니야. 그게 공연음란죄야. 옛날에 좀 잘 나가는 검사가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랬다며. 그런 거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런 게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다고. 집에서 혼자 그러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니까? 공연은 뭐냐면, 원래 용어는 이런 거예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 남들이 알 수 있는 상태, 알게 하는 상태가 공연이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번에 BTS가 세계 일주로 그 공연을 한다면서요. 들어보셨죠? 네. 근데 공연을 할 때 사람이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연하게 해야지 되겠죠? 공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연하게 해야지. 남들이 알게. 그게 공연이라고. 근데 은비는 뭘까요, 그러면?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남들이 모르게 하는 거지. 은밀, 비밀. 이해되죠? 용어만 알면 돼. 선의 반대, 악의. 무과실 반대, 과실. 그 다음에 계속 반대, 불계속. 적법 반대, 불법. 인데, 대부분 우리 점유는 뭐라고요? 하자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자 없는 점유를 추정을 해줘. 딱 한 가지. 무과실은 추정을 안 해줘. 무과실 빼고. 그러니까 하자 없는 점유로 추정이 되니까 점유자가 내 점유가 하자 없어 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누가 해야 돼?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지. 야, 너 하자 있어 라고 증명을 해야 된다고. 아까 봐보세요. 자주점유는 추정이 되죠. 그러니까 점유자가 나 자주점이에요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그걸 깨려고 하는 상대방이 야, 너 타주점이야 이렇게 증명을 해야지. 됐죠? 근데 무과실만큼은 추정이 안 돼서 이거를 점유자가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좀 깨져서 그래요. 지금 표가 깨져서. 근데 지난주에 공부했죠. 등기명의자로부터 양수하면 아까 우리 등기 추정력에서 공부했죠. 무과실 점유자로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봐보세요. 갑이 을하고 을이 갑하고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를 이전받았어. 근데 갑이 이제 소유자가 아닌 경우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어서 믿고 샀어. 그러면 일단 을 봐보세요. 을은 이게 내가 사서 내 것으로 만들긴 했지만 나한테 지금 소유권이 없는 거죠. 갑이 소유자가 아니면 내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그런데 갑의 등기부를 조사해보고 샀단 말이에요. 자기 할 일 다 했잖아요. 근데 모른 거지. 무과실로 인정이 된다고. 이런 경우에는 매매로 샀으니까 자주점이고 또 평온 공연하게 했어.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다음 주에 공부를 할 거예요. 네, 무과실로 인정이 된다고. 일단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누가 증명을 해야 된다? 점유자가 증명을 해야 돼, 스스로. 근데 등기 명의자로부터 양수를 했어. 그러면 무과실 점유자로 인정이 된다는 것인 거죠. 그 다음에 점유계속 추정 문제가 있는데, 점유계속 추정은 뭐냐면 이런 문제예요.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를 들면 2005년부터 2026년 2월 10일까지 2005년에 점유를 했고 2026년 현재 점유를 하고 있대. 근데 이게 시효 취득을 하려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했어야 돼. 20년간. 20년간 이 말은 20년 동안 이런 거잖아요. 20년 동안 계속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 이걸 계속 점유한 걸 어떻게 증명하죠? 근데 이렇게 해놨다.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이때는 그동안에 뭐 한 것으로 해준다? 점유 계속을 추정해줘. 점유 계속한 것으로 추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갑에서 을로 이렇게 이전이 됐어. 그러면 여기서 갑에서 을 넘어갈 때 갑이 점유하고 있던 시절 전후, 또 을이 점유한 시절 전후, 양시에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될 건데 갑에서 을에게 점유가 승계됐구나. 이게 증명이 되면 결국 전체에 대한 점유계속을 추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 승계가 입증되면 전체에 대한 점유계속을 추정해준다 이런 뜻이라고. 됐죠? 이렇게 봐두시고 한 가지 더 점유의 분리병합의 선택 문제가 있는데 요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일단 원래 갑이 점유하고 있다가 을한테 넘겼어. 점유가 승계됐네. 예를 들면 매매로 넘겼어. 그리고 또 을이 병한테 넘겼어. 현재 점유자는 병이야.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해서 그냥 소유자가 됐어. 그럼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앞에 사람들이 소유자가 아니라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점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소유권 취득을 하려면 20년이 돼야 돼. 근데 자기 점유만 가지고 20년이 되면 자기 점유만 주장하면 돼. 근데 자기 점유가 20년이 안 되네. 그러니까 자기 점유만 주장하면 된다고. 그러면 앞 사람의 점유까지 아울러 주장할 수 있어. 병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점유의 분리병합의 선택이다. 근데 그게 매매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정돼. 그래서 승계는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고. 근데 아울러 주장하면 그 하자도 승계를 해. 여기서 봐보시면 이런 거예요. 전 점유자의 점유가 자기 것만 가지고 20년이 됐어. 그럼 자기 것만 주장해도 돼. 분리. 근데 이거 가지고 20년이 안 되네? 그러면 앞사람 것까지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어. 근데 그 전 점유자가 꼭 직전 점유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더 앞에 사람도 될 수 있다고. 그런데 을까지 주장했을 때 이게 20년이 됐어. 그럼 을까지만 주장하면 되죠. 근데 을까지 주장했는데 20년이 안 되네. 그래서 갑까지 갔어. 근데 갑까지 갔더니 아까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만약에 이 사람이 악의의 부단점을 했던 사람이야. 국유지가 있는데 철조만 걷어내고 거기다가 자기 창고 지은 사람이래. 마당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래. 악의의 무단점유가 되면 자두점유 추정이 깨진다 그랬죠. 이 사람은 타두점이네.
근데 소유권 시효 취득을 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 자주 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버리면 뭐가 돼버려? 시효 취득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지. 여기까지 해가지고 20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장해야지. 갑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요 얘기다. 그래서 아울러 주장하면 하자도 승계한다라고 한다. 그런데 그 선택이 상속에서는 인정되는 게 아니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내가 아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나는 내 땅인 줄 알았는데, 내가 상속받은 게 내 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 땅이 아니라네. 내 아버지가 임차인이었다네. 아버지 거 빼버리고 내 것만 주장할 거야. 이게 되느냐? 안 된다고. 하여간 그 자녀는 부모를 부정하면 안 돼. 부모를 부정하면 안 된다고. 아셨죠? 나쁜 사람인 거지. 나쁜 자식인 거지. 그래서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